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67호 제2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 선정. 경기도가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 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기관 43개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3개 유형별로 A형, 돌봄형 5개소, B형, 활동형 21개소, C형, 자조모임형 17개소로 총 43개 기관을 선정했다. A형, 돌봄형은 기관 내에서 돌봄을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장애도민의 일시돌봄도 지원한다. 보호자가 병원 진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일시돌봄을 맡길 수 있다. B형, 활동형은 평일형과 주말형으로 구분해 공연 전시 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돌봄으로 지치기 쉬운 보호자를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형은 월 1회 이상 놀이동산, 박물관 관람 등 지역사회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C형, 자조모임형은 장애 당사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정서적 지지 모임 등을 제공한다. 앞서 도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기관을 모집했으며 2월 17일부터 기관별 운영 일정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거주 지역과 가까운 선정기관에 문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선정기관 명단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지역번호 031-299-5005, 5030, 5034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운영기관 15개소를 추가 모집해 더 많은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360도 돌봄은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 가정, 야간 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그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 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등으로 구성됐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장애인들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작년에 이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2년 연속 선정. 짓기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현균 은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 중 하나인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360도 어디나 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야간 및 휴일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돌봄이 필요함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수지장애인 복지관은 2024년 해당 사업을 통해 연간 2,254명에게 19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애 당사자 및 가족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2025년에는 360도 어디나 돌봄 평일형과 주말형 모두에 선정되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평일형 프로그램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장애 초등학생을 위한 뉴스포츠, 창의미술, 그림책 장애 청소년을 위한 요리교실, 컴퓨터, 디지털 드로잉, 특수체육, 방송 댄스, 필라테스, 운동 프로그램 장애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댄스로빅, 어반 스케치, 원예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주말형 프로그램은 매월 1회 테마 외부 활동과 함께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지관 내에서 진행된다. 장애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예 성인 장애인을 위한 요가, 공예 보호자를 위한 원예, 요가, 캘리그라피 장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예, 캘리그라피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김현균 관장은 2025년 360도 어디나 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돌봄 공백 없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집행에 시군 차별 없어야? 김동규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1, 은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복지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복지정책 집행의 시군이 재정 여건 차이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 사업 중 시군 매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최근 재정 여건이 좋은 기초지자체가 경기도의 시군 매칭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반면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아무리 좋은 복지사업이어도 예산이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며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시군에 산다는 이유로 좋은 복지정책 혜택을 못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만이 참여했고 일부 경기 북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기초지자체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그런 경기 북부 기초지자체들이 노인 인구가 많아 간병비 지원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다. 복지국이 이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 자립 정책들의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잘 사는 동네가 더 잘 살고 못 사는 동네가 더 못 살게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면 시군 매칭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도부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3년 연속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과제 선정 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 제안한 장애인 가족 간의 유대와 행복을 증진하는 프로젝트가 정부의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3년 연속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게 됐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무너짐 대신 더 단단히 장애인 가족의 유대와 행복을 지키는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 주도의 2025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됐다. 이는 이현재 시장이 임기 동안 소통행정을 몸소 실천하여 이루어낸 결과로서 하남시는 2023년 우리가 만들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가밀건강생활지원센터 2024년 하남형 원도심 상생 프로젝트 치매 환자 지킴이 손잡고 동네방네 과제에 이어 3년 연속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되는 성과를 만들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시민, 공무원, 서비스 디자이너가 함께 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제출된 과제 수행 계획서를 심사하여 총 30개 과제, 중앙부처 20개, 지자체 10개를 선정했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무너짐 대신 더 단단히 장애인 가족의 유대와 행복을 지키는 프로젝트 과제는 공공서비스 디자인 심사를 통과해 사업계획 과정에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올해 진행될 과제는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장애인 가족 구성원, 특히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남시는 오는 3월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기획부서인 기획조정과 기획팀, 사업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그리고 협업기관인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과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최종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공공서비스 디자인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